자, 오늘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하락장 6월 13일에 급락을 기점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진정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서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정말 아껴둔 현금이 10에서 20% 있다면 이제 써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금을 투입하는 문제도 있지만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점검은 사실은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해야 되는데 이 리밸런싱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게 주식 투자인데, 주식을 투자한다 하면 요즘에 형성된 기류는 A라는 주식이 있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정보만 계속 모아가는, 이렇게 되면 이제 매몰 비용만 커지거든요. 근데 이것만 모아가고 이거를 이제 오르든 내리든 계속 가져가서 뭐 이렇게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는데,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미국장이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신화적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것은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방식을 택했을 때 성과가 계속 좋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판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러면 리밸런싱을 매번 해야 되지만 지금 이 급락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물론 제가 항상 말하죠. 제 채널은 제 생각입니다. 경험 항상 말하지만 투자는 별처럼 수많은 방식이 있어서 가치 투자라 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채널을 만든 것도 제가 제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 투자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채널 좀 봐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경험에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2020년 3월 19일 이게 이제 제일 최근에 우리의 급락 경험이죠. 주식을 쭉 해왔다면, 자, 이 경험에서 제가 겪은 건 뭐였냐, 제가 그때 종목을 뭐 한 6, 7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6, 7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고민했던 건 이제 요 급락을 맞으면서 과연 이 6, 7개가 모두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이 종목을 계속 쥐게 되는 이유가 아까 앞에 말했죠. 매몰 비용 때문입니다. 매몰 비용. 우선 이 매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경쟁 업체가 B라는 거 이미 완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나는 연구비를 100이 있으면 한 90%를 써가지고 요거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10%를 투입을 할 거냐? 이게 이미 완성이 됐어. 근데 완성이 됐는데 심지어 여기는 우리 거에 비해서 더 매력적이야. 뭐 가격도 더 쌀 것 같고 성능도 훨씬 좋아요. 그러면 내가 남은 이 10%를 쏟아서 A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물어보면 대부분 연구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거 하면 한 80%가 일단은 만든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조건에서 B라는 게 완성이 됐다는 걸 알고 나서 A를 100을 투입할 거냐 진행을 할 거냐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하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사실 이 두 개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걸 갖다 팔아봐야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굳이 남은 10%를 투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매몰 비용 때문이죠. 그동안 시간과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왕 한 거 완성을 시켜보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시간적인 매몰 비용도 있죠. 내가 어떤 A라는 주식을 이제 공부를 했다고 쳐요. 그럼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핵심 줄거리가 잡히고 나면 투자 성과에 대한 확률은 비슷해져요. 근데 이거를 자꾸 디테일을 붙인다고 해서 디테일을 계속 붙이면 사실 성과의 확률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아주 조금씩 높아지겠죠. 근데 자신감만큼은 되게 높아지죠. 내가 이 회사를 잘 알고 있다. 이게 굉장히 함정입니다. 내가 이 회사를 잘 안다.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이 회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할 거라는 믿음까지 이어지죠. 그렇지만 그 성과가 날 거냐 말 거냐는 사실 기본적인 핵심 줄거리, 이게 중요한 거지 디테일이 갖다 붙는다고 해서 내가 성과가 더 잘 난다? 그런 보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에서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성공 확률과 잘하는 거, 이게 비대칭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성공 확률은 그대로 아니면 아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데 잘하는 것 때문에 내 확신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막 꾸주사모하지 말라, 장기적으로 그냥 하나만 무조건 갖다 파지 말라. 왜냐, 제가 말했죠. PER, PBR 이게 상대적 비교고 항상 주변을 비교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백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백지. 자,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종목에 내가 종목 이렇게 있었다고 치죠. 5개가 있었다 치면 이 종목에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정말로 요 비중대로 가져갈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공부했던 FG가 있다고, 혹은 내가 이 종목은 좀 급락하면 사야지 했던 뭐 H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 모든 거를 안 가지고 있다. 내가 그리고 이걸 다 팔아서 뭐 예를 들어 이 포트폴리오가 뭐 3억이라고 치죠. 그럼 3억이면 이 3억을 그냥 현금화를 할 수 있으면 과연 나는 지금 이 비중대로 A 40%, 뭐 B 30%, C 10%, 뭐 이렇게 살 거냐 이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다 안 가지고 있어도 이 비중이냐, 혹은 H를 살 거냐, 혹은 G를 살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지로 두고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 전체로 볼 때도 그렇지만 한 종목을 볼 때도 그래요. 제가 좋아했던 종목, 지금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좋아했던 종목이 예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가 뭐 지금은 이렇게 된 상황인데, 자, 요때 뭐 한 2만 몇천 원 뭐 이럴 때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샀어요. 그래서 샀지만 이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4만 5천 원, 4만 4천 원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요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는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겠죠. 요거를 인수를 했는데, 요 인수를 함으로써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때 산 거, 이거를 요때 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투자 잘하면, 물론 이제 모멘텀 플레이어는 다른 얘기겠죠.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입장에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백지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A라는 주식, A라는 회사만 있는 회사였는데 얘는 A 플러스 B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을 볼 때도 항상 재평가를 해야 돼요. 재평가를 해서, 그러면 내가 이 두 개를 합친 이 종목을 지금 와서 보면 요거를 잊어버리고, 요때를 잊어버리고, 요 가치가 그럼 싼 건가? 했을 때 저는 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샀던 종목을 요때 훨씬 더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항상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항상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주목하는 시점은 당연히 급락한 시점이죠. 그때 되면 한번 고민을 하거든요. 자, 이 급락을 했는데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분명히 언젠간 반등이 올 텐데, 혹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요 시기에 그러면 요거를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튀어오를 때 내가 정말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그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왜냐면 모든 상황은 이 두 가지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되게 잘 방어를 하면서 성과도 잘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양쪽 방향을 다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지금 가진 A에서 E, 그리고 H, G, H 뭐 이런 종목들도 다 고려를 해서, 내가 고민하던 모든 종목들을 다 고려해서 백지로 다 돌려놓고, 여러분이 투여한 시간과 돈, 이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도 2020년 3월 19일에 마이너스가 거의 한 40% 뭐 이랬어요. 40% 넘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이런 성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았겠죠. 뭐 50% 넘은 것도 있었겠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손실을 확정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손실 확정을 싫어하는데, 사실은 손실 확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평가 손실이든 손실 확정이든 똑같은 손실인데, 이거를 손실을 확정시키기 싫어해서 내가 이 종목에서, 전에도 얘기했죠, 이 종목에서 그대로 본전을 뽑겠다. 아니, 이거를 팔아서 B에서 이익을 내면 되는 건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얼마나 잘 이 어려운 시장을 잘 이겨낼, 방어적이면서도 성과가 앞으로 좋을 종목을 찾는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여한 돈과 시간 잊어버리고, 마이너스 40% 확정 짓는 거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장 성과가 좋고 가장 안전하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시면, 이번 하락장에서 그런 성과를 내신다면 다음에도 계속 리밸런싱을 계속 해나갈 수 있고, 다음 하락장에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